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UX, UI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UX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남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를 누군가가 써요. 그 제품을 쓰고 그런 서비스를 써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대한민국은 갤럭시나 그러니까 삼성이나 LG의 제품이 90% 이상 차지를 할까? 왜 그럴까요?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해야 되는지. 여기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도 갤럭시 쓰거든요. 왜 그럼 여러분들 다 아이폰으로 안 쓰고 갤럭시를 써요? 외국은 보통 한 6대4, 뭐 5대5 이렇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산 스마트폰이 점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찾는 게 UX예요. UX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여기에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편리해야 되거든요. 편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할 때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 과정에서 도출된 편리함이나 유용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량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연령이 한참 높으신 소비자들은 AS가 편하니까 일단 외제는 싫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뭔가 언론에서 들었어. 애플은 AS 센터도 없다더라. 없긴 왜 없어요? 사실은 있지. 없으면 다 어떻게 살겠어요? 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애플이 우리한테 제품으로서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그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멘트를 한번 날리자면 정말로 갤럭시나 G2나 이런 제품들이 액면가로 따졌을 때 제품 대 제품으로 애플보다 성능이 우수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사실 자신하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즉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성능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고 혹은 퇴출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근사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value예요. 가치.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안 쓴다고 인생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전 사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라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난 카톡도 별로 안 좋아해요. 카톡 싫어한다고. 귀찮아요. 페이북이나 좀 보고 이메일 보고 땡. 그래서 왠지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면 안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렇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우리가 무브먼트 쉐이핑이라고 해서 행동 자체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UX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 먹을 때는 그냥 냄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먹지만 집에 누구 손님 오면 괜히 안 먹던 그 대접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파도 좀 넣고 그렇게 하겠어요? 누군가가 보기 때문이에요.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그 시선을 누가 느껴야 되냐면 소비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만드는 우리들이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사용성과 유용성이에요. 사용성과 유용성은 굉장히 개념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벨트를 안 하고 와도 내가 오늘 입은 옷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벨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없으면 불편해요. 사용성은 바로 뭐냐면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획을 할 때 이런 얘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냥 없어 보여서 썰렁해서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리포트를 쓰는데 이거에 대해 쓰세요 라고 했으면 그것만 쓰면 끝이에요.
근데 교수님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밖에 안 돼서 조금 부족한 데 돼서 한 페이지 더 넣었다는 거야. 그럼 아웃이에요. 그죠? 사용성은 OX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예요. 유용성은 근데 뭐냐면 존재를 시켰으면 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관점이 UX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다가 또 한문이 나오죠. 축기견조. 제가 꼭 권해주는 책이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자료분류법을 정리한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축기견조인데 잘 읽어보면 털을 다져 주추를 굳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UX를 하려면 과연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쓰느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안 팔렸다? 이게 지금 사실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썩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창업을 했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세일즈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팔릴까요?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자 경험을 공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축기견조예요. 도대체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순수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아이폰 5S 5S 나오면 바꾸실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들여와요? 통신사에서 성가시게. 너네 그냥 홍콩 가서 사고 미국 가서 사. 우리 안 가지고 올 거야. 바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에서 우리나라를 1차 판매국에 안 넣는 거예요. 100개 안에 들어갔대. 100개. 존심 상하죠? 우리 가히 선진국인데 왜 분노하겠어요?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들이 이번에도 우리는 팽당했다.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애플에서 봤을 때 축기견조예요. 아무리 한국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굉장히 발전된 나라지만 안 팔린다니까요. 1차국에 넣어가지고 한 100만, 200만 대가 팔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팔리면 마켓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렌드의 학문에 혹하지 마세요. 제 UX 강의를 오랫동안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무를 하신 분들이 막 UX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UX 대학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용자 경험 대학원이 어디가 있겠냐고. 결국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내용인 거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이론적인 내용들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과연 질문을 해요. 사용자 경험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인가?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UX 디자인이에요. 영어로 풀어볼까요?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을 해요. 설계를 해요. 이게 문맥상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을 해서 남들한테 얘기를 한들 그대로 행동을 하나요?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는 좌측에 있어요.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안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꼬이잖아요. 동선이 우측 통행 했다가 좌측으로 가야 되고 막 지그재그로 꼬여요. 저는 40년 동안 배웠어요. 사람들은 왼쪽 길 나보고 좌측 통행 하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측 통행을 하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더니 몇 년 살다가 왔더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강요할 수 있는 거냐고. 이미 사용자가 몸에 익숙해 배어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찾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사용자 경험의 패턴. 패턴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평상시에 귀걸이 목걸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오로지 여러분의 수업을 위해서 오늘 메이크업 했죠? 립크로즈 발랐죠? 반지 끼고 왔죠? 시계는 매번 차요. 귀걸이하고 왔죠. 이걸 만들었던 이거의 원재료는 도자기예요. 여러분들이 도자기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고스트. 내가 앞에서 돌리고 둥가 뒤에서 하나 돌려주고 이 느낌이거나 아니면
왠지 아버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도자기랑 탁 떠놓으면 만져도 안 되죠. 이렇게 늘 바라만 봐야 되는 거. 이게 도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퍼소나였단 말이에요. 만지면 안 되고 취급주의, 뭔가 같이 돌려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도자기가 액세서리로 변하기 시작해요. 페이스북에 도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도자기 학과를 나와서 도자기를 만들지는 않아요.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별거 다 만들고 뭐 수저 받침대부터 해가지고 저 반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귀걸이도 만들고 뭐 목걸이도 만들고 남자들 뭐 이렇게 별거 다 만들거든요. 액세서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도화라는 작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자기의 퍼소나에 무엇을 바꾼 거예요? 사용자 계층을 바꾼 거예요. 과거에 도자기에 매칭되는 사용자는 그릇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고가품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의 사용자층이었는데 퍼소나의 사용자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대중적인 거.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 도자기 무거울 것 같잖아요. 제 귀걸이를 달고 있으면 이게 다 백금으로 바꿔달라 했어요. 내가 알러지 있어서. 있는 데도 없는 데서 가끔 치다가 이렇게 빠질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도자기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이제 특별 주문했어요. 나를 위해서. 빨강색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럼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면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저는 55세가 넘으면 식당 주인 할 거예요. 전 요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리 프로그램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요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지 그걸 위해서 제반 요소들, 컴포넌트들을 구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예쁜 그릇 모으는 거 이런 거 너무 취미예요. 나중에 식당 한번 써야 되니까. 가방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똑같이 변호사 되고 다 똑같이 회계사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를 좀 더 신랄하게 아주 메이저급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난잡스럽게 설계되는지를 약간 얘기를 해볼 거예요.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써놨잖아요. 테스트 중이니까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약간 인기녀예요. 페이북에. 뭘 달기만 하면 좋아요가 순식간에 눌러가지고 댓글 달지 마라. 왜냐면 지워버리면 상처받잖아요. 웹사이트예요. 두 개는. 웹사이트예요. 이거는 페이스북이에요. 저기. 모바일 앱이에요. 자, 웹사이트건 모바일 앱이건 서밋. 확정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오케이? 캔슬.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게 하나의 규칙이에요. 웹에서 가지고 있던 오케이 캔슬의 학습된 경험을 그대로 모바일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동그라미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톡. 자,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지우겠습니까? 예. 모바일 웹이에요. 왼쪽에 있어요. 밴드라고 하는 모바일 앱이에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밴드 쓰시는 분 실수한 적 많죠? 지울래? 응. 연병알 안 지우죠? 지울래? 응. 뭐야? 지울래? 응. 그때서야 봐요. 아니오구나. 자, 누가 잘못한 거죠? 밴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밴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바일 앱이었잖아요. 모바일 앱에서는 그립을 딱 하면 엄지손가락이 가장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딱 들고 엄지손으로 딱 하고 누르면 서밋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네이버는 제가 잘못됐다라고 선언을 하냐면 얘도 모바일 웹이잖아요. 얘는 모바일 앱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정확히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웹사이트건 모바일 웹이건 네이티브 앱이건 다 동일하게 우리는 왼쪽에 놔둬요. 오케이는. 서밋은 왼쪽에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이건 네이버건 카카오톡이건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건 왼쪽, 어떤 건 오른쪽. 학습된 경험을 사용할 수 없고 매번 내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UX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이 매번 이렇게 여다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는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잡고 당겼다가 쾅 하고 바뀌었죠. 똑같은 거예요. 즉 사용자 경험은 뭐냐면 규칙이라는 것이지 내가 뭔가 유니크하게 뭔가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내 동영상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신이 뭔데요라고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들이 해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싸워서 쉽게 이기기가 어렵냐면 이 규칙을 잘 먼저 선언을 안 해요. 한마디면 되잖아요. 네이버에 제일 높은 사람,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 카카오톡에 제일 높은 신분. 아니지, 왜 카카오톡만 내가 분이라고 그랬지? 제일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회사 모든 버튼에 서밋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이게 바로 UX를 바라보는 거를 지나치게 프로덕트 중심으로, 기능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UX는 철학이고 정책이고 배려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톡의 UI가 나쁘다, 페이스북의 UI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의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까요? 저 위에 있는 거는 글쓰기를 했는데 완료를 저 위에다 올려놨어요. 글을 쓰고 지금 제가 이미지를 잘랐겠지만 글을 쓰면 이 밑에 코트 자판이 나오겠죠. 글을 썼어요. 서밋하려면 저 위로 또 올라가야 돼요. 이런 인터랙션 과정에서 멀리 존재하잖아요. 좋냐 나쁘냐 일단 스탑.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면 아이콘 동일하지만 같은 라인에 입력을 해줘서 라인 단위로 인풋 영역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UI를 연구를 하냐면 얘네들이 맨날 바꿔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캡처 전날 제가 캡처를 해요. 이 페이스북은 일주일 있다 한 열흘 거 해놓으면 오늘 달라. 그래서 매일매일 강의할 때는 페이스북 캡처를 뜨거든요. 얘들이 무지하게 심심한가 봐. 맨날 바꿔. 막 iOS랑 안드로이드 또 달라 막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캡처해 갖고 왔는데 iOS 틀린대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자, 어떤 게 또 훌륭한 UI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입력, 리소스를 입력하는 단과 다른 어떤 컴포 입력하는 단을 한 줄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거. 공격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좁아서 위로 올렸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해석하기를 완료가 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사용성에 맞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20페이지를 해갖고 왔는데 11페이지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자, 다음은 네이버와 다음의 이메일의 UI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는 게 더 편하지. 내가 메일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싶어요. 여기 누르면 되죠. 다음은 삭제를 하려면 스크롤이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떠요. 이 두 개의 U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것이.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구글 맵을 하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전부 들어가야 돼요. 스팸 메일이면 어떡할 거야? 눌러갖고 보고 휴지통을 눌러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러 놨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웹사이트가 갖고 있던 UI를 그대로 약간 모디파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모바일 앱에 적용을 한 거고, 네이버는 이 지우기나 이 부분을 새로운 영역을 가지고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다 제 이메일들이거든요. 결론은 다음을 안 쓴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보통 2개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여기 잠깐만 요 페이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스처라는 게 있어요, 제스처. 이건 이제 아이폰에서 제시한 8가지의 제스처거든요. 프레스, 뭐 스윕, 터치, 뭐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보지 말고. 몇 개나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땅, 땅, 응, 땅, 땅. 왜 이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마우스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새로운 제스처를 준다고 한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서 수없는 제스처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대생들의 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이 제스처를 다 쓰고 싶은 거야. 가지고 막 어려운 제스처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걸요? 막 이렇게 소비자들이 싫은데. 이걸 만들어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8가지 제스처 중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스처가 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1단계 UX에서는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남과 차별화된 그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스처를 활용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UX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인지심리학적으로 뭐 석박사급에서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문 깊숙이 연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너무나 UX를 근사한 단어, 너무 쓰기 어려운 단어로 접근을 했다가 많은 사용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삐 소리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솥단이 열어야 되잖아요. 압력밥솥 삐 소리 났는데 너무 계속 뚜껑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 밥이 그냥 짝싹 붙어가지고 다음에 떡밥 먹어야 되잖아요. 삐 소리 나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갖고 있던 수없는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제가 지금 갈등 중에 아이폰 5S로 사가지고 아이폰에 또 익숙해지려면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